우리 월요일날 보충합니다. 월요일날 보충해요. 언제요? 월요일날 줌으로만 보충합니다. 학원 오지 마세요. 오세요. 저도 올 다 진짜로 약속. 안 해, 안 해. 프로미스. 안 해. 왜요?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은 내가 우리 월요일 12시 괜찮아? 아니 1시? 아무도 안 돼.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고 12시는?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온다는 거야? 야, 그럼 보충 그러면 내일 오후에 해도 될까? 일요일 오후 어차피? 일요일은 안 무슨 돼?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 저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냥 1시 정도로 원래 1시 했으니까 1시 합시다. 보충 월요일 보충 1시. 알았어. 월요일 보충 1시. 월요일 보충 1시 합니다. 그때 문제풀이 할 건데 2400제 30페이지부터 쭉 풀어오세요. 시험지 잠깐만 볼게요. 어디 풀어오냐면 아, 저 2400제 파일 있나? 네. 어, 전체 톡에다 올리긴 했는데 내가 이따 확인해 볼게. 어디냐면 30페이지가 음운 변동 말고요. 음운 변동 지나서 단어 여기 30페이지 있는데 30페이지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 딸려 있는 거. 아, 귀찮아도 이걸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골라가면서 내가 질문 골라가면서 하나씩 내가 해결해 주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하면 할 거고 이것들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걸 풀다 보면 이제 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단원 종합 문제도 이런 식으로 다 서술형으로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 일단은 처음에 익힐 땐 잠깐만 따라와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수능에서 풀 법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수능형 문제가. 요거는 아직 안 풀어도 돼요. 이거는 너희들 개인적으로 풀고 해석해도 돼. 근데 여기 이런 거 빈칸 집어넣는 거 위주로 문제 풀 테니까 여기까지 30에서 49까지 일단 풀고요. 그 다음 이어서 문장으로 들어가면 문장 64부터 해서 그런 거 문장 성분 찾고 문장의 종류 찾고 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문법 표현, 높임법이나 사동편 이런 것들 쭉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64페이지부터 쭉쭉쭉 풀어줍니다. 단원 조합까지. 한 번에 다 월요일까지는 풀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풀 수 있는 데까지. 자, 그래서 2월 10일 월요일에 오후 1시에 국어 보충하는데 2400제 30에서 49 64에서 대략 93 페이지를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풀어오세요. 자, 그러면 음운 변동까지 먼저 가봅시다. 뭐 하는데? 뭐야, 그거? 연필인데요. 음. 왜요? 자, 지난 시간에 음운 변동에서 교체나 축약, 탈락, 첨가 이런 것들이 음운 개수 변화나 음절 개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설명했었고 그리고 필기에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략 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고 요 모음 변화의 유형을 네 가지 했었죠. 그쵸? 파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모음의 변화는 모음 탈락, 모음 축약, 반모음 교체,
밥 모은 첨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실제 그때 사례를 들어줬던 거랑 같이 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무시할게요. 괜히 해봤자 꽤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그냥 해봤자 일단 놔둡니다. 자, 받침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교체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요거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체 부분인데 요 여는 법칙 요 문장 자체는 알아두시죠. 종성, 받침은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이때 의미 없는은 형식 형태소입니다.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뒤로 넘겨서 발음한다. 여는 법칙이라고 하고 이 여는 법칙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해됐지? 그럼 이 경우 외에는 받침의 경우 대표음이 아니면 무조건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바꿔드는 겁니다. 납득이 되죠? 의미 없는 모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는 건 받침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올 때에도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되고 자음이 뒤에 올 때도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되고 받침은 모음이 오는데 의미 있는 모음 음절이 뒤에 오면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넘겨야 되고 이 경우가 다 대표음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예요. 뒤에 받침이 없는 걸 어말 받침이라고 합니다. 뒤에 아무 음절도 없는 걸. 그걸 어말이라고 하고 이 어말의 받침인 경우 대표음으로 바꾼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이 있는 경우 대표음이 바닷가 미남이랑이 아닐 경우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 받침 뒤에 오더라도 자음이 오는 앞에 받침 뒤에 오더라도 모음이 오는데 의미 있는 모음이 오는 받침 이 경우는 전부 다 대표음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닷가 미남이라고 그 외에는 받침을 그냥 뒤로 넘깁니다. 의미 없는 얘가 바로 뭐야? 의미 없는 모음 음절.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옷, 부엌 다 뭐예요? 뒤에 아무 말도 아무 음절도 안 오죠. 그래서 어말 받침인 경우 대표음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죠. 그럴 경우 앞에 받침 대표음으로 무조건 바꿉니다. 자, 뒤에 보세요. 뒤에 의미 있는 모음 음절이 왔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 받침이 대표음이 아니라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을이나 에서와 같은 조사어미 접사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에서 의미 없는 요소가 오면 받침을 고스란히 뒤로 넘깁니다. 이 경우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여는 법칙이라고요. 설명 안 한다고 그래서 설명하네. 알아두는 게 낫겠다. 이 여는 법칙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험제는 안 나오지만 둘의 차이 한번 보죠. 일부러 지웠어요. 자, 요어는 끊는 둘 다 뭐냐면 히읗이 지금 발음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때 차이를 한번 보죠. 탈락이건 탈락이에요, 분명히. 히읗이 탈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탈락인 거야. 위에는 무슨 탈락일까요? 밑에는요? 자음군 단순합니다. 차이를 볼게. 얘도 잘 봐봐. 이게 확 설명하니까 모르겠지만 음절의 유형을 보죠. 뒤에 뭐가 왔습니까? 의미 없는 모음 음절. 모음을 시작한 어미 왔죠. 이 경우는 무조건 받침 어떻게 한다고요?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는 경우는 무조건 여는 법칙입니다. 히읗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끈 허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히읗을 탈락시켜서 끊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냥 히읗 탈락이에요. 자음군 단순화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뒤에 뭐가 왔어요?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아닌 경우 같죠? 느는 자음이 시작했잖아. 그러면 받침에서 대표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성의 특징이 뭐였어요? 음절에서 우리말 종성의 특징은 한 개의 자음만 발행돼야 되고 발음되고 한 개만 두 개가 동시에 발음되지 않습니다. 받침에서 두 번째 대표음이 아니라면 아닌 것은 대표음으로 음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뒤에 왔죠? 자음이 받침이 뒤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를 이 종성의 특징에 적용을 받아요. 일단 한 개만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떨어뜨려요? 히읗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겹받침에서 두 개의 받침이 일어나지 않고 한 개의 받침이 발음나는 거. 두 개의 자음이 받침으로 있다면 걔는 한 개만 발음돼야 되는데 이거를 자음근 단순화라고 얘기하죠.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읗이 떨어져서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나면 받침은 대표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읗이 사라지는 모습은 동일한데 위에 건 그냥 히읗 탈락, 밑에 건 자음근 단순화. 마치 위에 거는 뭐랑 같으냐면요. 조아랑 발음이 현생 같은 겁니다. 조아는 조하라고 원래 발음해도 이게 불편하니까 히읗을 떨어뜨려서 조아가 돼서 그냥 히읗 탈락인 거죠. 이거랑 끊어나 동일한 겁니다. 차이 구분되지? 뭐가 되게 중요하다? 아, 받침 뒤에 오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받침 뒤에 오는 환경이. 그래서 지워보면 이런 거죠. 끊어는 4번 유형인 겁니다. 여기 4번 유형. 끊는 2번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4번은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뒤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문제인지.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히읗 끊허 발음 불편하니까 히읗 탈락시킨 거고. 얘는 2번 유형에 해당되니까 얘는 일단 여기가 대표음이거나 발음이 되더라도 한 개만 발음돼야 되기 때문에 겹받침인데 겹받침에서 한 개 자음만 발음되게끔 탈락한 거니까 자음군 단순하죠. 이해되죠?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개념적으로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약간 누구지? 어. 자, 받침의 종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펠링에서 받침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은. 그런데 그 실제 발음은 받침은 한 개만 발음되죠. 대표음만 발음해서. 근데 스펠링에는 이런 스펠링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헛받침이라고 부르고요. 쌍기역, 쌍시옷이 받침으로 쓰는 걸 우리가 쌍받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음이 받침으로 두 개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겹받침이라고 불러요. 겹받침. 자, 그럴 때 알아둘 거. 콧받침이나 쌍받침은요. 받침의 음운의 개수가 한 개인 겁니다. 쌍기역이라고 해서 기역이 아니에요. 쌍기역이라고 해서 기역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쌍기역은 그냥 한 개의 음운이에요. 그래서 쌍받침이든 헛받침이든 다 한 개의 음운. 오케이. 겹받침은 자음이 스펠링에 두 개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음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받침에서 발음에서 적용이 될 때 한 개인 건 교체가 일어나고요. 대표음이 아닐 때.
이해됐지? 두 개인 건 일단 한 개만 발음이 돼야 되니까 탈락이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음군 단순화가 이게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납득되니? 이런 적용을 받는 건 종성 발음의 제약, 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는 변화 없이 뒤로 넘겨서 발음하는데 그 외의 경우엔 전부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 경우는 두 개 있는 경우는 자음군 단수나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적용되는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자, 봐봐. 안 따잖아요. 니은짓입니다. 이해돼요? 안 딴데 안 따의 경우 널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순서가 과연 맞을 것이냐. 자, 일단 가볼게요. 닭, 얘부터 갈게. 자음군 단순화도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일단은 당장은 두 개의 자음이 있으니까 한 개만 발음합니다. 리을 기억, 리을 미음, 고무팔, 리을 피읍, 고무팔. 그래서 얘는 뒤에 걸 발음하게 됩니다. 대표. 그러니까 탈락이 될 때 얘는 자음군 단순화 일어날 때 얘가 떨어져요. 나중에 규칙 외울게요. 자음군 단순화 일어납니다. 얘도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서 지읒이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것이냐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읒이 받침에서 발음될 때 대표음이 아니니까 얘를 먼저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대표음으로 바뀌고 이 디귿 때문에 뒤에 된소리 쌍디귿으로 바뀌고 그 마지막에 디귿이 떨어지는 과정으로 볼 것이냐. 국어원, 국립국어원에서는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게 떨어지고 나서 니은 받침 때문에 된 소리가 나는 경우면 학교에 간다도 간다 이렇게 나와야 돼. 쉽게 말하면 음은 환경상. 근데 니은 다음에 따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간다, 뭐 안다 그 말을 그 사실을. 근데 이런 경우 봐봐. 품에 안 이거는 뭐예요? 안 따져. 기본형이 안 땁니다 그냥. 얘는 뭐야 안다는 알단데 리을이 떨어지고 니은다가 붙어서 안다가 될 때 이럴 때는 안다 발음하고 간다로 발음하고 아예 기본형 자체가 니은 받침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연결되는 다는 따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보면 간다에 니은 받침 있는 거나 품에 안다에 니은 받침이 있는 거나 할 때 이럴 때 니은 다음에 따로 발음되는 니은 다음에 따로 발음하는 건 음은 규칙상 규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얘는 안 되는데 왜 얘는 나냐. 그게 불편하니까 여기에서도 지읒을 먼저 떨어뜨리고 니은 때문에 따로 발음된다는 건 설명이 약간 불충분합니다.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설명했을 건 이겁니다. 뭐냐면 나중에 된소리 되게 배우겠지만 바닷가가 받침에 있을 때 발음상 스펠링도 스펠링이지만 발음상 뒤에 예사 소리가 오면 얘는 무조건 된 소리로 바꾸는 게 국룰입니다.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 밥 어떻게 돼요? 밥이 되죠. 이게 된 소리 되거든요. 안따는 2번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잘 설명된다는 거야. 지읒을 뭘로 바꿔? 디귿, 그러니까 지읒을 디귿으로 끝소리로 교체하고 교체된 디귿 때문에 바닷가 받침 때문에 뒤에 디귿이 쌍디귿 경음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얘가 탈락이 일어나는 거지. 납득돼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 내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자, 넓다도 보세요. 아니겠죠? 네,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끝소리 규칙. 자, 굳이 쓰자면 음끝규. 그리고 여기는
교체의 경음화. 된소리 되게 기니까 그냥 경음화라고 쓰겠습니다. 경음화. 그리고 여기선 탈락. 그런 게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할 때 음절의 끝소리. 이렇게 갈 때 경음화. 이렇게 갈 땐 탈락. 자, 넓다 갑시다. 넓다도 왜 최종 발음이 넓다가 되느냐. 1번처럼 비읍이 먼저 탈락한 다음에 따로 발음하려면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면 리을 다음에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나는 건 알다 있죠. 이것도 발음이 어떻게 돼야 돼? 알다 이렇게 발음돼야 되거든. 그런 규칙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 단순해서 편하긴 한데 불편한 거, 설명이 규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안 울린 예사 소리인 바닷가 비읍 다음에 디귿이 된 소리인 따 그리고 비읍이 떨어지는 걸로 보는 게 음은 규칙으로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 일단 경음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바닷가 뒤에 일어나고 얘는 탈락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지. 자, 맛있다도 우리가 요 받침이 놓일 수 있는 환경,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을 보면 돼. 있다의 it은 뭐죠? 의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죠, 그죠? 이다가 의미가 없는 거죠. 서술격 조사. 조사니까. 있다는 용언입니다. 다로 끝나는 말은 그래서 여긴 얘가 의미가 있는 모음 음절이에요. 그냥 받침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디귿으로 바꾸고 바꾼 디귿을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칙적인 표준 발음은 맛있다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맛있다가. 납득되지? 의미 있는 모음절이니까 시옷은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대표음이 아니니까 대표로 바꾸고 바꾼 거 뒤로 넘깁니다. 쌍시옷은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 때문에 뒤에 있는 디귿은 쌍디귿으로 바뀌는.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군데 그리고 뒤에 다는 경음아. 굳이 안 적어도 되죠? 이렇게만 표시해도 되죠? 알아볼까?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시옷을 뒤로 넘겨서 발음하는 게 여는 법칙을 적용해서 발음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맛있다를 허용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게 표준 발음이면 맛없다도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맛없다로 발음해야죠. 근데 맛없다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가 왜 맛있다가 돼요? 말 그대로 얘도 의미 있는 모음절이니까 얘 뭐야 돼? 대표음 디귿으로 바꾸고 그것을 뒤로 넘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문제인지? 네. 자, 여기 지금 요 떨어지는 순서, 변하는 순서를 되게 독특하게 설명했잖아. 근데 여기에 나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겠지? 갑자기? 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저 녹화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이번에 없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없다. 여기처럼 1번 업에 시옷이 떨어지고 그래서 없다로 될 것 같아. 아니면 2번 업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다가 되고 업에 따가 되고 디귿이 떨어지는 없다가 될 것 같아. 1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1번입니다, 얘는. 왜죠? 왜냐면요. 예. 된 소리가 발음되는 걸 이 환경 속에서도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러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옷이 먼저 떨어지는 걸로 일어나고 마치 리을 기억에서 단독 발음 리을이 떨어지듯이 그냥 시옷이 떨어지는 걸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없다가 일어나는 걸로 보는 거죠. 됐니? 예. 예. 헐, 여기 있네. 바보같이. 여기 써놨네. 없다. 실 써놨는데. 두 관점 모두 가능한데 주로 뭘로 본다? 예로 보는 게 맞다. 예로 보는 게. 자, 교체해서 자음동화 들어갑니다. 자음동화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거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수능에선 동화의 개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동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별도로 따지자면 동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거 외에 동화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음 동화와 모음 동화가 있고 가을 동화나 겨울 동화도 있죠. 준비했습니다. 자, 봐봐. 야 지금 데자뷰. 기시감. 몇 년 전에 이렇게 수업했던 것 같아. 잠깐만. 자, 자, 자음 동화에는 크게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악. 네, 국외음화까지 포함시킵니다. 근데 솔직히 국외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비슷해지는 게 아니어서 어색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자음이 바뀌기 때문에 모음 동화는 모음 조화, 그때 얘기했던 이모음 역행 동화 같은 게 있습니다. 이모음 역행 동화는 전설 모음화였어요. 근데 이 전설 모음화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모음 조화는 이미 배웠어요. 용언 할 때. 어간 모음이 오아일 때 아형 엄이랑 결합되고 그 외 모음은 어형 결합하는 게 모음 조화였습니다. 예외도 있었던 거 설명했었고요. 그건 일단 넘어가죠. 그래서 자음 동화인데 동화란 무슨 뜻이냐? 자음 동화란 뭐냐? 서로 다른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네. 자음 동화 명칭에서 떠올리세요. 두 개만 빼놓고 두 개의 자음이 서로 달랐던 자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만나서 같아지는 위치는요. 앞말 받침의 자음과 뒷말 음절 초성의 자음이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룰은. 여기 자음이 있으면 만날 수 있나요? 여기랑 여기? 만날 수 없습니다. 얘랑 얘도 만날 수 없죠. 자음이. 모음 때문에. 자음과 자음끼리 직접 만나야 되거든요. 자음 동화는.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요, 요 구조에서밖에 비음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만 일어납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러면 비음하는 용어에서 기억하세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현상. 뭐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현상. 자, 받침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대표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대표음이 뭐였어요? 바닷가, 미남이랑. 여기서 비음이 아닌 게 뭡니까? 바닷가랑 리을. 얘네는 비음이 아니죠. 얘네들이 다른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리을으로, 리을은 바보 아니야? 리을은 니은으로. 잘못 갔어. 화살표 너무 멀리 갔어. 자, 바닷가가 순차적으로 미나미로 늘 짝이 돼서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국물이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났죠? 서로 다른 자음인데 이럴 때 받침의 기역이 미음으로 바뀔 리는 없습니다. 혹은 군물로 바뀌지도 않아요. 왜죠? 기역은 비음화가 일어나면 이응으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 조음 이치, 같은 조음 이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기억나죠? 예. 그 알아두시면 되고 요 비음화가 일어나는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음 이치는 변화하지 않고 비음화는 조음 방법에 동일해지는 겁니다. 조음 방법이 동일해지는 거죠. 왜요? 얘는 뭐예요? 안 울림 예사 소리, 안 울림 소리였죠. 비음은. 미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비음, 코에서 울리는 소리로 발음을 하게 되죠. 방법이 같아지는 겁니다. 봐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제 무조건 일어납니다. 앞말이 바닷가입니다. 이때 바닷가로 발음 기호를 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닷가가 아니면 대표음 바닷가로 바뀌는 자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 와? 얘가 뭐랑 만나?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의 영향을 받으려면 뒤에 자음이 뭐여야 돼요?
비음이어야 됩니다. 여기 비음은 뭐 있어요? 미남인데 미남이 중에서 이응은 초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외. 조건 머릿속에 떠올리기 되게 쉽죠? 두 개의 자음이 부딪히는데 받침의 자음이 주로 비음으로 바뀝니다. 미남이로. 뭐 영향을 받아서요? 자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요. 비음에는 미남이가 있는데 뒷말 초성의 이응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초성의 이응은 발음되지 않으니까 미남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국물은 이때 비교시 바뀐 거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여기의 경우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고요. 이해됐죠? 응. 네. 앞마당도 마찬가지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끝규, 그 비읍이 더 이상 바뀔 이유가 없는데 뒤에 미음이라는 미음이라는 비음 때문에 미음으로 바뀐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받침이 여전히 바닷가인데 뒤에 리을이 올 때입니다. 리을이 오면요, 리을이 져요. 먼저 예, 이렇게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걸 굳이 이걸 1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굳이 왜 1번이라고 썼지? 됐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돼. 리을을 했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고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바닥 미남 이로 바뀌는 겁니다. 1번이랑 환경이 똑같이 되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면. 그냥 독립 어떻게 돼요? 리을이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얘부터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거인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죠. 독립, 백로도 마찬가지. 이해됐죠?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번엔 받침에 뭐가 들어가요? 비음이 들어가고 받침에 미남이라고 하는 비음이 들어가고 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입니다. 어, 유형이 세 가지밖에 없네. 세 가지네. 세 가지. 이렇게 오는데 이때 미남이와 리을일 때 뭐가 먼저 바뀌냐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우리 비음하니까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미남이는 이미 비음이잖아. 뒤에 온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보세요. 니은과의 조건에서는 오히려 얘는 빼야 되는 이유가 받침의 미남에서 니은의 조건은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잖아. 리을이 더 셉니다. 니은이 오히려 리을로 바뀌어요. 혹은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이런 조건입니다. 앞말 받침이 이응이나 미음일 때 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 이렇게 비음으로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죠. 리을이. 이해됐죠? 네. 요게 비음합니다. 자, 유음화는 더 쉬워요.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는 현상. 그러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본번. 바닷가 미남이랑 중에서 유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비음, 기역, 미음, 이응. 자, 유음은 얘고 유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 얘입니다. 얘네들 중에 어떤 것이 리을로 바뀔 텐데 조음 위치가 동일한 거예요. 치, 리을로 바뀌어요. 이 중에서. 리을. 그래서 디귿과 니은이 리을로 바뀔 수 있는 후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디귿과 리을이 만나잖아요. 비음어. 디귿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세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바닷가 이렇게 만나면 디귿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게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해져요. 그래서 이 조건은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로 일어납니다. 납득되지?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유음화를 외울 때 바닷가 미남이랑 중에서 리을로 바뀌는 건 나머지 다 싹 다 안 변하고 니은이 리을로만 바뀌는 게 유음화에 해당됩니다. 조음 위치가 같은 것끼리 바뀌어요. 조음 위치가. 리을과 조음 위치 같은 건 디귿과 니은입니다. 근데 디귿은 왜 안 바뀐다? 오히려 디귿과 리을 만나면 리을을 니은으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그 조건 빼면 유음화는 리을, 니은이 만나거나 니은, 리을이 만날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이해됐죠?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신라, 설릉, 칼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분류. 분류입니다. 이거 어떤 애들은 분유 이런 애들도 있어. 진짜 확. 자, 분류예요. 알겠지? 음. 자, 동화의 종류를 얘기해 봅시다. 좋은 방법이 동일해질 때 구분이 비음화, 유음화입니다. 똑같이 일어난 단어를 이번엔 방향에 따라 동화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순행동화, 읽는 순서적으로 뒤에 게 변해. 역행은 거꾸로 앞에 게 변해. 이 조건은 지금 이렇게 만납니다. 여기랑 여기가 만나죠. 이렇게 만날 때 상호동화는 앞뒤 두 개가 다 바뀌는 거. 역행동화는 앞에 게 바뀌는 거. 순행동화는 뒤에 게 바뀌는 거. 이해됐죠? 상호동화는 둘 다 바뀌는 거. 자, 완전 동화. 동화되는 정도.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대신에 부분 동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비음화나 유음화라는 단어는 동화의 종류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지. 자, 똑같은 국물이 있습니다. 비음화 일어났죠? 네. 자, 일단 자, 첫 번째 종류로 따지면 비음화입니다. 방향으로 따지면 앞에 게 변했죠? 둘이 만났을 때. 그럼 역행동화고요. 부분적으로 같아졌죠? 똑, 부분적으로 같은 똑같지 않죠? 자, 신라를 볼게요. 자, 신라는 유음합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비음을 했으니까 비음하고요. 앞에 게 바뀌었죠? 역행이죠? 바뀐 결과가 리을과 리을로 똑같죠? 똑같은 자음이죠? 그래서 완전 동화. 근데 여기는 뒤에 이음과 미음은 똑같은 자음, 비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완전 동화. 만약에 미음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요거는 완전 동화. 어렵지 않죠? 예. 네, 별거 아닙니다. 앞마당 볼까요? 여기 최종적으로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음화가 일어났고요. 앞에 게 변했잖아요. 역행. 이렇게 미음 완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근데 국립 볼게요. 뒤에 게 일단 니은으로 바뀌고요. 니은 때는 앞에 게 이응으로 바뀝니다. 앞뒤 둘 다 바뀌었죠? 그래서 상호 동화라고 부르는 거죠. 둘 다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불완전 동화. 어떻게 되지? 오케이. 자, 분명히 유음화가 일어나야 될 조건인데 세 음절 이상의 한자의 경우는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를 일으킵니다. 어? 자, 봐봐. 니은과 리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생살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생산량이 됩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3음절 이상의 한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를 이게 붙었다고 해서 생산량으로 발음하고 떨어뜨렸을 땐 생산이라고 발음하면 똑같은 생산의 니은 발음이 얘만 쓸 때는 니은 발음은 났다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리을 발음으로 바뀌면 발음에 혼동을 주죠. 그래서 얘는 고정시켜 놓은 채 발음을 뒤에 걸 고정된 이 발음에 맞춰서 냥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덧붙는 거. 납득돼?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잘 봐봐. 우리가 발음을 가지고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때 항상 고정된 발음이 동일한 발음이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게 좋잖아. 그런데 자 봐봐. 생산이라고 할 때랑 생산량이라고 할 때 얘는 생산이라고 발음하고 얘는 만약에 유음화를 일으켜서 생살량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스펠링에 받친 니은을 어느 땐 니은 발음하고 어느 땐 리을 발음하니까 불편함과 의미 전달이. 그래서 생산이라는 발음은 유지하고 뒤에 붙는 양을 비음화시켜서 냥으로 붙여버리는 거지. 이게 훨씬 의미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유음화가 일어난 조건인데 세 음절 이상의 한자의 경우 보통 잘 일어나. 뒤에서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얘도 봐봐. 여기 이 단어는 공권에다가 여기 붙은 거야.
공에다가 권력이 붙은 게 아니야. 홀리. 만약에 이렇게 붙으면 권력이라고 해야 돼. 공권력. 어. 공권력. 공권력 이렇게 해야 되거든 원래. 근데 그러지 않아. 이 단어는 그게 아니고 공권이라는 단어가 기존에 있어. 사권도 있어. 사적인 권력, 공적인 권력 이럴 때 거기에 공권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사권이 있는데 거기에 력을 붙인 거야. 그래서 공권력이 되는 게 비음하게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재미있어요? 여기 봐봐. 현장에 있는 애들은 아주 재밌어서 죽으려고 그래. 그냥 죽으려고 해. 죽어. 아, 정진이 들어와, 정이 들어왔구나. 오케이. 아니 잘했어. 오고 예준이, 있다면서 불아 삥뽕 예준이 가는 여전히 있어요? 여기서 듣고 있어. 뭐야 어이없네. 운다고 하질 말든가. 아, 윤지연이랑 서유리는 왔는데, 다운이 어떻게 된 거야? 다운이 이제 그만뒀니, 학원? 영어 나오니? 어제는 왔어요. 어제 왔어? 나쁜 다운 같은 거. 오늘은 아예 들어오질 않네? 아, 이 시간대가 어려워? 1시? 아무래도. 아, 좀 사람 좀 되자. 사람 좀 이제. 자, 비음화, 유음화 됐고요. 국외음화 들어갑니다. 자, 국외는 연국계, 경국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귿과 티읕은 잇몸에서 나는 소리인데 얘가 이모음과 결합되면 발음하기 불편하단 말이야. 왜냐면 이모음은 입이 거의 닫힌 채로 발음되는 발음이어서 그 거의 입이 닫힌 채로 발음하기 편한 게 지읒이야. 디귿보다. 너네 이거 발음해봐. 잠깐만. 이거 발음해봐. 아, 자꾸 왜 이래. 우리 같이 놀자. 같이. 굳이 따로 놀 필요 있니? 이러면 따로 놀게 돼요. 아시겠죠? 발음 이상해서. 이게 D와 T는 실제로 발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D, T. 그지? 그런데 G와 T 발음해 보세요. G, G. 그게 이모음을 발음할 때 위치의 구강 구조랑 지읒을 발음할 때 구강 구조가 대단히 흡사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예. 발음 구강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자, 드트이 즈츠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있잖아. 디귿티읕은 받침이어야 돼요. 스펠링에서 받침이고 그 다음에 이모음이 결합될 때 이거 짝대기 잘못됐어. 이모음이 결합될 때 요 이모음과 관련돼서 받침이랑은 형태소의 경계해야 돼. 다시 볼게. 얘 필기 잘못했어. 드트이 즈츠라고 했을 때 디귿과 티읕은 둘은 형태소의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단일어면 안 돼요. 단일어 내서는 안 됩니다. 봐봐. 잔디, 잔지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어. 이게 그제서야 구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형태소의 경계라는 거고 이모음과 아이고 자 얘는 받침이어야 되고 무조건 받침했어야 돼 이것이 그리고 발음 변화 이렇게 납니다. 이때 이모음은 어떤 거 해야 되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어야 됩니다. 의미 없는 이모음. 반모음 이도 같은 이모음 계열로 취급합니다. 그죠? 그래서 닷, 히, 어떻게 해야 되죠? 히어는 여로 가고 디귿과 히읗은 T가 되지만 여라는 것이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티읕으로 바뀌죠. 최종 발음은 닫혀가 됩니다. 자음 축약과 국의 음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봅시다. 국의 음화는 이렇게 됩니다. 꽂히는 국의 음화가 아니에요. 왜죠? 의미
아, 드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받침이 디귿티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는 법칙이에요. 의미 없는 모음자라서 디귿 치읓을 그냥 그대로 뒤로 넘겨서 꼬치가 된 겁니다. 치읓 받침이 그대로 치읓으로 발음난 거예요. 받침이 디귿. 자, 혼입을 해서 얘는 왜 호치불이 안 되죠? 뒤에 이불의 이가 의미 있는 모음 음절이잖아요. 이불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는 단어잖아. 거기에 이지. 뒤에 이 나와야 될 게 뭐여야 돼? 의미 없는 거? 뭐? 그러면 조사, 어미접사. 어미, 접사의 이모음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모음은 명사의 이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의미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모음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첨가가 일어납니다. 대표음으로 바뀌는 것과 첨가 일어나는 것 중에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기 때문에 대표음이 바뀔 수도 있고 니은이 첨가됐기 때문에 디귿이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동시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대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그래서 니은 첨가된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그래서 최종 발음은 혼이불. 혼입을. 기억나죠? 했던 거. 자, 밭이랑 밭니랑 둘 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이랑에 동음 이어예요. 조사로서의 이랑도 있고요. 명사로서의 이랑도 있습니다. 땅이 밭을 가려고 땅에 홈을 판 걸 우리가 이랑이라고 얘기해요. 밭이랑. 물도 이렇게 파도 치죠. 그럴 때 이렇게 홈이 파이잖아. 물 파도 치는 거 길쭉하게 보면. 그런 걸 우리가 물이랑이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 네. 질문이 있어요. 네, 뭐야? 저희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 좀 너무 애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세요? 쉬지 집중하고 못하겠어. 있는지. 난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야, 지금 시기가 되게 자, 2시까지만 6분 정도만 쉴게요. 질문이 쉬는 시간. 아, 진짜. 쌤, 어? 어때요? 저 가방 사. 가방 샀어? 오. 너무 예뻐. 근데 생각보다 너무 커. 그러니까. 그치? 근데
아니지. 그럼 친구 없으시죠? 자, 나갑시다. 봐봐, 그래서 뒤에 앞말 받침에 디귿티읕이 있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는데 얘가 조사를 취급하게 되면 의미 없는 모음 문제 이기 때문에 그대로 구개어만 일어나는 거고요. 여는 법칙 이후에 구개어마가 적용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다음 이걸 명사라고 본다면 이때는 니은이 첨가된단 말이야. 아까 혼입이랑 똑같이. 니은이 이건 나중에 첨가해서 배우게 될 거야. 니은이 첨가되고 첨가됨으로써 대표음으로 바뀌고 순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 최종 발음은 단니라고 합니다. 다티어도 어떻게 되냐면 여가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디귿과 히읗이 결합돼서 자음 축약 티읕으로 바뀌고요. 티읕과 여가 만나서 구기음화가 일어나서 처가 되고요. 근데 이런 용언의 활용에서 여기 있죠? 저나 쩌, 처 이런 것들은요. 저는 활용 과정에서 여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어로 발음합니다. 다쳐? 그래서 다처가 됩니다. 최종 발음은. 음. 저, 처. 들은 최종 발음 예로. 이거 굳이 여기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거 굳이 안 썼을까, 쩌를. 저.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처를 경우가 그래요. 여기 봅시다. 이건 축약이 나타나는 거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여기 봐봐. 환경은 똑같죠. 지읒, 티읒, 지읒, 티읒이죠. 원래 이렇게 직접 만나면 바로 축약되는 게 맞아요. 원래 바로 축약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 최종 발음은 근데 나차고가 아니라 꽂히다는 지금 왜 꽂히다가 발음되냐면 1번으로 읽지 하지 않습니다. 바로 히읗과 지읒은 봐봐. 축하 어때? 기역과 이읒이 바로 붙어가지고 카가 되지. 마찬가지로 지읒과 이읒이 바로 붙어가지고 치읒으로 발음되는 걸로 봅니다. 보통 2번으로. 1번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1번 견해는 지나치게 번잡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안 봐요. 그러면 마치 지읒, 티읒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나타고도 나차고로 발음될 것 같지만 이건 또 이렇게 발음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잘 보세요. 조사와 단어죠. 단어와 단어가 있죠. 이거는 한 단어 내부에 있는 지읒, 티읒이죠. 이럴 때는 바로 축약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어때요? 단어와 단어의 관계죠. 그럴 땐 끝소리 규칙 먼저 일어나고 축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낮하고가 됩니다. 나타고가 뭐였대요? 대낮. 밤하고 낮하고. 그걸 우리가 밤하고 낮하고 이렇지 않잖아.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응? 팍팍. 자, 경음아.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경음아가 뜬소리 들기. 된소리 대기인데 경음이 된소리에 뭐뭐 있어요? 꾸뚜버서조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말고 빠따까짱사가 있어요. 가 아니었던 게 빠따까짱사가 되는 거죠. 된소리 대기는 경음이 아니었던 게 경음이 아닌 게 뭐야? 예사소리. 바닷가 장사가 빠따까 장사가 되는 건데 경음아가 여기서 나온 거 지금 우리 교체 배우고 있습니다. 교체 경음아가 교체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에서 나는 첨가에서 나는 경음아도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거요. 눈길.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다른 겁니다. 와우. 경음하지만 우린 교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를 주로 경음하면 항상 교체에서 일어나는 걸 일단 알아주시고요. 문법 한글 맞춤법을 보면 이 된소리 대기의 경우는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6가지 유형까지는 알 건 없고 한 5가지. 좋아요. 자, 잡을게. 경음화가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조건을 잠깐만 보면
단어 세 글자로 된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세 글자로 된 단어가 있다고 쳤을 때 받침에선 된 소리가 발음될 수 없겠죠. 당연히 받침에서 뭐야? 대표음 바닷가 미남이란 거 발음 안 되니까. 그럼 초성 첫 소리에서 나는데 첫 음절의 첫 소리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발음이죠. 자, 과자를 경음화시킨다고 칩시다. 첫 음절에서 과자 돼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음절 이하의 초성 자리에서나 된소리 내기가 일어날 수 있다. 첫 음절의 첫 소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납득되니? 좀 더 가볼게. 대원칙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앞말 받침이 바닷가고 뒤에 예사소리 오면 뒤에 예사소리는 무조건 된소리 발음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는 된소리 대기는 이것을 벗어나는 된소리 대기는 교체의 된소리 대기가 아닙니다. 눈길 어때요? 앞말 받침이 바닷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걔는 교체의 된소리 대기가 아닙니다. 교체의 경음화가 되려면 무조건이에요. 바닷가 받침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 나는 경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국밥 된소리 대기 경음화 맞습니다. 길가 표준 발음 맞지만 교체의 된소리 대기가 아니에요. 얘는. 눈길도 교체의 된소리 대기가 아니에요. 없고 자음근 단수나 일어나고 비읍 때문에 꼭 기억이 꼬르됐죠. 이건 교체의 된소리 대기 경험만 맞습니다. 실어증 이거는 교체의 된소리 대기가 아니에요.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때 봅시다. 이 두 번째 원칙. 그런데 바닷가가 아닌데 된소리 대기가 있는 경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럴 때 바닷가가 아닌 두 번째를 보시면 자, 환경을 보세요. 바닷가가 아닙니다. 받침이. 바닷가 미남이랑 중에서 미음, 니은이고요. 리을이고요. 3번, 4번 리을이고요. 자, 이거 리을이죠. 4-1, 4-2. 다섯 번째 거는 굳이 안 얘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받침의 대표음을 잘 생각해 봅시다. 받침의 대표음은 바닷가, 미남이랑 있었는데 바닷가 다음에 나오는 예사소리는 무조건 예사소리, 된소리를 바꿔야 무조건 일어났죠. 그러면 받침 중에 미음, 니은이 들어갈 때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리을이 올 때도 있는데 이응은 없잖아 지금 보니까. 이응이 여섯 번째예요? 이응이 없는 이유는 이응이 없는 이유는 이거 얘기합시다. 여기 잠깐 보세요. 잠깐 미안해. 바닷가가 아닐 때 바닷가가 아닌 받침 미남 이랑이 있는데 얘네들 다음에 된 소리가 나서 교체의 경음화로 취급하려면 얘네들이 다 어간어미에 구조해야 됩니다. 용언 속에서나 그래요. 공통점이. 다 공통점이 다 어간어미 속에서.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다 어간어. 예, 보세요. 여기도요. 여기도 어간이고 어미여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리을 비읍과 리을 피읍도 얘도 어간이어야 됩니다. 어미여야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리을은 어미입니다. 어미. 예. 관형사연 전성어미. 오케이. 그럼 여기 리을도 여기는 띄고 체언. 얘도 이제 나머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여기가 다 통째로 어미야. 좀 이따 얘기하면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는 받침이 뭐냐? 용언 속의 받침이어야 돼. 아까 앞에 거 두 개는 어감 받침이어야 되는 거고. 봐봐. 여기 미남이 들어갈 때야. 미남에서 리을 미음도 포함돼. 니은 지읒도 포함돼. 최종 발음이 니은이랑 미음으로 나니까. 그럴 때 어미가 예사 소리가 오면 다 된 소리 발음한다. 이 경우
바닷가가 아닌데도 교체 된소리로 취급하는 경우는 용언의 받침, 용언 속의 받침 미남 리을이 쓰였을 때 그때 된소리 나는 건 다 교체의 경음화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품사를 따져줘야 돼요. 아까 봐봐. 눈길 뭐지? 명사네. 그치, 체연이 아니니까 바닷가 아닌 다음에 나는 된소리에 되기 때문에 그중에 얘는 교체의 경음화가 아닌 거고요. 머리를 감다 갈까요? 용은. 감다죠. 된소리 되게 일어났죠. 바닷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용언 속에서 일어나는 용언 속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의 된소리 되기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구분이 돼요? 큼지막한 틀이? 좋아, 좋아. 신다, 신고, 신고는 명사예요. 신고. 경찰서 신고는 자 신고, 감고, 안고 이런 경우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겁니다. 얘 어때요? 젊다. 교체의 된소리 대기입니다. 용언 속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니까. 자 대원칙은 바닷가 다음에 일어나는 거 무조건 교체 된소리 대기. 네. 그거는 품사 이런 거 안 따지는 거냐 무조건. 무조건. 근데 바닷가가 아닌 받침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용언인 줄 알아요. 용언 속에서 일어나면 교체 된소리 대기. 이해됐지? 그러면 된소리 대기가 교체해서랑 첨가해서밖에 없어요? 어, 나중에 뭐 그렇게 하게 되지. 이거 봐봐. 얘는 안다야. 얘는 안다야. I know. 안다는 왜 안 된 거지? 니은 받침이 아니잖아. 알다가 기본형이지. 자, 뒤에 거 얘기하기 위해서 화면을 봐야지. 아, 진짜. 자, 바보들. 자, 안다는 왜 안다냐, 발음이. I know. 알다의 현재 시제 선언의 니은에 여기 붙으면서 리을이 탈락해서 안다가 됐기 때문에 얘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긴 니은 받침이 아예 단어의 기본형에서 니은 받침, 어감 받침이 니은 받침이 품에 안는 거. 그러면 기본형으로 따져야 돼요. 여기 중 어감 받침이라 했으니까. 얘는 어감 받침이 아니잖아 이 경우는. 선어말 어미 받침이잖아. 얘는 기본형이 알다잖아. 알다에서 온 안다는 어감 받침이 니은이 아니라 리을이잖아. 그렇지? 자, 다음 리을 받침 다음에도 된소리가 날 때 중요합니다. 스펠링 자체가 리을, 비읍, 리을, 피읍이어야 돼요. 리을, 비읍, 리을, 피읍일 때. 자음근 단순화 때문에 리을로 발음됩니다. 호 받침 리을은 된소리 대가 뒤에 일어나지 않아요. 봐봐. 이거 어떻게 돼요? 알다잖아. 알다 아니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널다가 됩니다. 얘 대표음이 얘예요. 비읍이 떨어져요. 할고 그리고 널지 말고 얘네들 분석할 때 티읕이 디귿으로 끝소리 나고 걔 때문에 쌍기역으로 바뀌고 그리고 디귿이 떨어져서 할고가 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아까 했던 거야. 안따랑 비슷한 거야. 아까랑 비슷한 거야. 어렵지 않죠? 어쨌든 이때 리을 발음 뒤에 된소리 발음 나는 경우는 어감 받침이 겹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일 때. 그치? 자, 그 다음 4-1과 4-2는 엄입니다. 어간이 아니라. 관현사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지. 먹을 것이 응. 자연스럽게 말하면 먹을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보셔야 돼요. 띄어 쓴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 요 둘을 구분하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구분하라고. 뭐라고요? 얘랑 얘를 구분하라고. 이 사례를 줘놓고 봐봐. 먹을 것을 사례로 줘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할수록의 기본형은 뭐죠? 하다. 하다죠. 그럼 리을수록이 다 어말어입니다. 통째로. 리을로 시작하는 어민 거죠. 그래서 얘는. 그때 수가 어떻게 발음돼요? 수. 그래서 얘가 통째로 어미라고 얘야. 이거 봐봐. 얘가 통째로 어미라고. 하나의 어미. 어미일 때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 뒤에 예사소리가 있으면 다 된소리 발음합니다. 갈지라도도 리을지라도가 하나의 어말어미예요.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찌로 발음 됩니다. 찌. 찌. 됐죠? 이런 거 이제 눈에 보고 우리 문제 보면 돼요. 아, 여기까지 할까?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보충할 건데, 월요일 날은 이전에 배웠던 부분 뭐였지? 적었어. 30페이지에서 뭐 49인가? 거기까지. 그리고 64부터 뭐 90 몇 페이지까지. 순차적으로 2400제 문제 풀어오고, 2400제 다운받을 수 있나? 우리 전체 쪽에서. 제가 유효기간 확인해보고 유효기간 지나서 다운받을 수 없으면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렸네요. 엊그제. 도망쳐. 수요일 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서유라, 수고했어. 민우도 수고했고, 예준이도 수고했다. 아니다. 아니에요. 어? 왜? 말하면 혼날 것 같아.